여러분, 쌍용 자동차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쌍용차는 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예요. 원래는 이게 쌍용 자동차였잖아요. 쌍용 자동차. 쌍용 그룹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였습니다.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나요. SUV를 처음 생산을 하는데 그 SUV에 그 자동차에 벤츠 엔진을 넣었다 해서 아주 그 당시에 빅 히트를 쳤죠. 그때는 쌍용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998년 여기 IMF 외환위기 때 쌍용차는 더 이상 못 버티고 결국은 대우자동차로 인수가 됐었죠. 근데 대우자동차가 또 얼마 못 버텼잖아요. 대우자동차가 얼마나 버텼죠. 결국 얼마 못 버티고 무너지는 바람에 어디가 샀느냐. 그 다음에 산 데가 상하이 기차 중국 자동차 업체가 샀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가. 그때 진짜 많은 일이 벌어졌죠. 상하이 기차가 쌍용차를 운영을 할 때 난리 나는 노조운동도 그때 벌어졌고요. 그야말로 기술을 다 빼간다. 기술 유출에 대한 의혹도 그때 벌어졌고요. 지금의 쌍용차의 경쟁력이 아마 그때 싹 다 날아가고 오히려 중국은 상하이 기차는 중국으로 가져가서 그 기술들 플랫폼들 다 가져가서 그냥 사진 찍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뜯어서 옮겨도 돼. 그만큼 우리의 자동차 기술들을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다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언젠가요? 2010년에 인도의 마힌드라라는 업체가 한 7천억에서 8천억 주고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계속 운영을 잘 해왔죠. 티볼리라는 걸 또 개발했어요. SUV. 그거 참 티볼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티볼리를 데리고 인기를 끌면서 사실 쌍용차 자동차가 한순간 흑자로 돌아섰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2016년인가요? 2015년에 총 14만 4,764대를 팔았고요. 매출은 3조 3,901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358억이 났지만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2016년에는 영업 흑자를 내는 그런 아주 신기원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쌍용차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힌드라가 인수를 하고. 그러나 이 SUV가 그렇잖아요. 현대차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아차는 가만히 있겠어요? GM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르노 삼성은 가만히 있겠냐고. 이 SUV가 인기를 끄니까 모두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시장에 뛰어드니까 쌍용차 티볼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지난해부터 분기 적자가 1,000억 정도 날 정도로 쌍용차가 상황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힌드라는 2,400억을 더 넣어서 쌍용차의 어떤 구조조정을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힌드라 입장에서는 2,400억 더 넣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게다가 지금 인도에 있는 본사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400억 운전 자금만 넣어주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쌍용차 대주주인데 만세를 부르니까 74.65%를 갖고 있거든요. 만세를 부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정부가 산업은행에서 돈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산업은행에서 집어넣어 주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형평성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해외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해외 매각으로. 근데 해외 매각으로 가닥을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중국 업체입니다. 지리자동차예요. 지리자동차는요. 중국 내에서 토종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지금 거의
최고로 크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기업이 또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래요. 지리자동차가 한국에 있는 쌍용자동차에 OEM으로 생산하겠다. OEM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은 OEM으로 생산해서 자기 나라 중국에 가서 팔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글쎄요. 지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저는 반대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의 지리자동차, 토종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게다가 기술은 기술대로 다 갖고 가고 마케팅 노하우는 마케팅 노하우대로 다 갖고 가고 상하이 기차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사실은 저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요. 금호타이어가 지금 중국 업체로 넘어갔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의 핵심 자산들이 이게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은요.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의 M&A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방어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첨단 기업에 대한 중국 업체 인수 못하게 막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첨단 기업에 대한 인수 막습니다. 인수 정부가 막습니다. 왜냐고요? 기업이 온전한 사적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아니라 그 뒤에 돈을 대는 사람은 정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 게임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불공정 게임을. 정부가 중국 정부의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제조 2025 2025년에는 첨단 제품 10개에 대해서는 세계 1등 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있는 기술 사냥으로 이뤄줄 수는 없다. 그러면서요 요즘은 천인계획이라고 전 세계 석학 1000명을 중국 친중국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중국에서 일하게 하겠다 해서 지금 인재 사냥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이 가는 속도가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돈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중국이 생각하는 돈이 다르거든요. 뭐 우리는 1조 이러면 그거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이랍니다. 1경. 규모와 단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보다가 이렇게 왜소하거나 조그마다 나라는 조그마고 왜소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굉장히 큽니다. 기상은 중국인을 넘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중국에게 아직까지도 안 먹혔잖아요. 앞으로도 안 먹힐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기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킬 수 있는 건 지켜가야 될 텐데 지킬 수 있는 걸 못 지켜가면 이게 과연 우리가 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쉬울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지금 포드 자동차도 쌍용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베트남 자동차 중에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거대 자본이 또 우리 쌍용차를 유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상하이 기차가 했던 것처럼 기술 다 빼먹고 산업은행에 자금 받아서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는 먹튀하는 먹튀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업체에다가 쌍용 자동차를 넘긴다는 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상하이 자동차가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쌍용 자동차는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에는 흑자를 좀 냈다가 2017년에 보세요. 적자의 적자 652억 적자였고요. 2018년 641억 적자였고요. 결국은 2019년에는 2,819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굉장히 심하니까 이제 마인드라도 이게 손을 들었는 거고 손을 들고 나는데 이 코로나19까지 겹치지 않았으면 마인드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키워보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인드라가 손을 들고 어딘가에 해외 기업에 매각이 될 텐데
과연 해외 기업에 매각이 돼야 되는지도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